이렇게 적어줄게요. 네. 네, 연기에서도 많이 오셨을 텐데, 커뮤니티 2시간 정도 저희 같이 시간 보낼 텐데, 많이들 하시고, 요청을 많이 안 하는 시간을 모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커뮤니티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커뮤니티 소개해드리고,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지금 활동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처음에는 영양사로서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2년이 되면서는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혀보자 해서 스터디 개념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영양 상담 교육에 대해서 각자 공부를 해오거나 SNS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품 영양 관련 트렌드 같은 것도 서로 알아보자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많은 활동들에서 영양 관련 대체육이나 심리학 관련이나 연소혈당 측정기 최근에 또 이슈였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임재원 선생님께서 요양병원 영양관리 얘기도 해주시고, 또 오늘 참가받은 홍일 선생님도 운동영양 관련으로 같이 해주셨고, 또 이제 한영신 대표님께서 영양 상담 관련으로 얘기해주시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게스트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커뮤니티 타임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캐나다에 있는 민지 선생님의 발표부터 진행을 해줄 거고요. 저는 한국에서 식품영양학과 박사 석사를 했고, 한국영양사국가명호와 임상영양사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형내과 임상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캐나다로 넘어와서는 영양상담 쪽으로 석사학위를 한 번 더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캐나다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요양병원 두 곳에서 임상 전담 영양사로 근무 중입니다. 또한 캐나다 영양사를 소개하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양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 살 좀 빼야 되는데 너한테 상담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애가 편식을 하는데 너한테 도움 좀 받아야겠어. 영양사는 식사에 대한 정보를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직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현장에서는 영양사의 인터페이션을 굉장히 많이 중점을 받고, 영양사는 영양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양사 말대로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되게 이루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디스페시아에서 영양적인 조언을 저한테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체중 관리에 있어서 저한테 영양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 전문가로서 많이 인정받고 대우해주는 얘기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업무 시스템 비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선생님은 화학체 영양사로 일하시고 나서 영양교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SNS 인플루언서세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관련으로 오늘 조금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교사 김정옥이고, 현재 영양교사 김정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과정이 5분에서 10분 내외나 저는 공부가 제가 이제 SNS로 활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역이 확장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전에 산업체 영양사로 9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영양교사가 되고 1년차 이제 휴가 거의 채운 시점에서 전문성을 더 함양하고 싶다. 그 전문성이 유튜브를 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게 단기 암기력이 정말 좋은 편인데 그게 장기 기억으로 잘 안 가는 편이라 정말 이 영양 통보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분야가 엄청 넓잖아요. 영상을 찍으면 말로 한번 얘기하고 또 편집하고 또 제가 이미지 찾으면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취미활동 후 겸사겸사 해서 영양교사라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요. 그게 제가 영양교사 2년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 때 제가 몇 분 얘기 나눈 바로는 유튜브나 이런 작가가 되고 싶으신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네트워킹 시간 때 얘기 나누면 어떤 경험도 하면 제가 빨리 지식을 낼 수 있는지와 또 유튜브는 제가 마음먹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친오빠도 회사원인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있다가 많이 여쭤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최소한 선생님이시고 서다 선생님도 지금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오늘 오전에 종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교 급식 관련으로 정책 연구하는 공부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해외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기간제랑 했던 거랑 하면 영양사 경력은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이제 좀 그런 것을 현장에서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연구를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또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역사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챗 GPT 많이 하시나요? 네, 챗 GPT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이걸 이용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쪽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좀 상위 다 오미하는 책을 학교 교신이 어디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챗GPT는 아무래도 인터넷상에 나오는 그런 학술적인 자료나 아니면 기사나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얼마나 한국적으로나 좀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좀더 이름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 뭐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학교 급식의 그런 발전의 공통점을 보면은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저희가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세 군데의 그런 유럽 국가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양질의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핀란드 연수도 선생님들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핀란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948년부터 전면 무상 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70년 이상을 자기가 무료 급식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 커요. 핀란드는 학교 급식 중에서 저탄소 채식 급식, 탄수량을 줄이면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단을 줄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핀란드에도 역시 이제 그런 저탄소 학교 급식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3세에서 12세까지 레스토랑 형태의 학교 급식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학교 급식이 프랑스 학교 급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학교 급식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가지 보면은 지혜부도 금지해야 되고 요리법 같은 거 이런 게 다 2010년도에 여기는 다 공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공부되고 있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주제정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이제 궁금한 나라 학교 교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자료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팅할 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영양사로 근무를 했고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은 노인 영양사 협회,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취득한 거고 임상 영양사, 그리고 실천수용 일반인 감사 정도 했었고 지금은 아마 자격이 박탈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나운서 영양사를 교육하고 있고요. 영양교사, 조직 이센터 영양교사 2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삼성 에버랜드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이 하고 있는 게임도 동기인데 에버랜드에 입사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임상영양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필 병원의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때 바로 그만두고 임상을 땄어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때 베트남에서 근무하자는 제의를 받아서 제가 베트남으로 가면서 사업체에서 일했어요. 삼성전자, LG, 하이콤이랑 박리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교 조직도 했었고 이제 헬리온이라는 데서 시설된 영양사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당뇨 전 단계와 당뇨 환자의 식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을 AI 기반의 어플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 포스코의 계열사들의 복지에 일하는 저희 그 서비스가 지금 테스트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 지원해주는 사업에 헬스케어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거기에도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을 나가게 됩니다. 저 소피아도 다 밀어서 새로 계시는 한국을 이렇게 안 하시나요? 이게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 전부 큰데 저희가 완전 손을 쓰지 않거든요. 동작으로 망치로 고기 켜요. 다 붙이고 이것도 제가 한국에서 이런 거다 사비로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 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2,000개 넘게. 없어요. 그냥 너무 여러 번 하는데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주문해서 햄버거 이렇게 해주고 제가 지금 전부 구실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개인 투명이고 개인 비자도 있고 집도 지원되고 성공 지원되고 그냥 거의 나름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하는 서비스 세계를 소개를 하면서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석사를 하고 앱 개발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을 했어요. 그 회사가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 어플리케이션의 식사 기록을 받아서 자판기에 있는 음식들을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 했었던 게 아디다스 회사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어요. 20, 30대인 사람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게 됐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랜드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병원의 포맷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제 질환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또 모든 항목들도 대부분 이제 혈액 지표나 아니면은 신체 지표를 바탕으로 적용을 하게 되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사를 하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식단을 제공해드린다든지 이런 포맷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포맷 자체가 계속 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처음에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왔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잘할수록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이분의 지금
직업의 환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어떤지, 어떤 다이어트를 해봤는지 등등에 대해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상담을 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되기도 하고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자영업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50분 동안은 지난 히스토리부터 모든 걸 다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기록 받았는 거,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식사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4가지 정도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합해서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한 그래도 1년 정도 저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온라인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스를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수업 이외에 액티비티 활동 들어갔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거를 경험을 하면서 1시간보다는 1시간 반을 하더라도 액티비티랑 섞은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현재 워크숍 형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 20-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워크숍을 하고 있고, 워크숍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해보면서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식사 리뷰 워크숍이고요. 결국에는 식사 일기 쓴 거, 식사 기록 쓴 거를 개개인들이 직접 계산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랑 같이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만분이랑 정상분 차이를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학 쪽을 했었고 행동경제학 이런 쪽을 계속 했었고, 또 원래 관심 있었던 데가 IT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랑 이따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프리랜서 영양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육이랑 영양 같이 전공해서 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메일유업에서 4년가량 이제 일하면서 식품 판매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교육도 하다가 이제 병원 대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인상영양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인상영양 지금 전공으로 석사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선이고요. 저는 영양교사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지고요. 충북 진천에서 영양교사 하고 있고 유치원 관련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주변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뭔가 식생활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양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이론적인 거 그냥 수업적인 거 말고 좀 식생활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목표를 좀 가졌어요. 근데 그 목표를 갖고 어떻게 실현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선 식사를 제공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14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영양사로 입사를 했지만 굉장히 직무 변동이 좀 많았어요. 여기 모임에 오면은 그런 다양한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제 길이 좀 가르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수모라고 하고요. 일단 그 이유가 제가 기업에서 사장 연구소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분들 다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직관을 어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보고 왔고요. 서로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지 교류를 해가지고 저도 서로 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지라고 하고요. 현재는 CJ들이라면서 프로덕트 마케팅에 담당하고 있고 레디푸드를 준비해서 캡푸드는 다음 달에 정도에 출시할 예정인 영양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학교 때는 식품영양학이랑 건강학을 주로 해서 영양사를 취직을 했었고 영양을 가지고 좀 영양사보다는 사실 좀 제품 단위나 서비스 단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분야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서 기존에 닥터키친이랑 그때 스타트업인데 그때 거기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스케일 쪽으로 투자 관심이 있어서 투자 아이 같은 걸 하면서 서비스랑 프로덕트 2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당뇨나 이런 신장질환 이런 지방질과 이 지방질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운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담들을 좀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인상영양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동아입니다. 그리고 첫 직장 시작에 성대건조에서 2년 6개월 근무하다가 중국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막상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단어, 동사가 익스플로링이 생각나요. 저는 아직도 익스플로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른 중반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는 것 같고
저는 처음 시작은 경영학이었어요. 식용과학 부수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이제 광역에서 이과로 부수를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부수전공을 해야겠다 해서 학교도 1년 저장도 해가지고 이제 주대학 따고 이제 플랫으로 수능고시나 다른 플랫폼에서 상담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저번 달에 이제 그 그린스토어라고 약국 영양 상담하면서 영양제를 판매하고 이런 이제 약국 상담사 영양사고 입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네, 한 달간 교육하고 한 달간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익스플로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영양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내년은 목표로 캐나다로 이제 어학이나 이제 석사를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저를 경험하기에는 좀 영양사로서는 아직은 이름을 잘 계속 경험해나가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많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주연 선생님처럼 저도 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뉴트리션이 영양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알을 따서 뉴트리션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체육학을 나왔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영양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조직 안에서도 뭐 골프, 테니스, 축구 다 개인 영양사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은 멀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그 뉴트리션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영양 지식을 콘텐츠로 공유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 영양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면서 이제 식단 코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도 장언했지만 어쨌든 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는 뉴트리션 송유리였습니다. 네, 말씀을 잘하셔도 될 것 같는데 저는 강남 아산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이사경이고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몇 번 그 중 모임을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알게 돼서 이 모임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민경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분야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영양사를 하고 있는 김보아입니다. 영양사지만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까지 하게 되고 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교육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드 춘천 성취평에서 일하고 있는 이사경사 한정이고요. 저도 이렇게 좀 일을 하면서 일이 한동안 없었어가지고 여기 이제 커뮤니티 관심이 생겨서 진행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 가입할 때 일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금화 환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하다가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 집중으로 하고 있고, 네, 한 2년 전에 고도 시계 결국 네, 회복을 이제 시계 만 환자 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학계 면회를 간단히 일을 하고 요즘은 이제 당뇨를 갖고 있는 암 환자 대상으로 지금 개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 공유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성향이 아마 저와 다들 비슷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다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뭐 국제 음료수 커뮤니티가 뭔데? 오프라인 모임한다고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다들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다양한 직군을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오늘을 시작으로 선생님들 계속 정말 쭉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하시는 일은 제 그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희의 이제 그런 캐나다 영양사처럼 나라나 이제 다른 직군들의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자기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주제로 저희가 네트워킹 시간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조별로 자유롭게 대화하시면서 첫 번째 주제는 핫토픽. 어떤 것이 있나요? 예전에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모르게 밥을 먹을 때 되게 맛있게 먹고 나는 개별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연구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라고 한 거죠. 실제로 이 환자한테 이만큼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의 평균 어떤 양과도 좀 다시 영양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2학년만 저희가 계속 직접 있으면 하면 저희가 2학년에 맞춰서 계속 교육과정을 저희가 이제 1학년이 되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그때 굉장히 아이들이 플렉서블한 근육에 이렇게 뭔가 가져가는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런 교육을 제고 듣고 아이들과 이제 시키시면 이거는 지금 환자하고 이제 같이 쉽지 않았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거기 10부 가공학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뼈가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거기 10부 가공학과에 어떤 남자애가
꿈이 영양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저거 물어보고 어떻게 교사 됐냐.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걔는 식품가공학과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뭐 대회 같은 거나 뭐 필요 자격증 따는 거, 뭐 조리사 자격증 같은 거,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는 것도 물어보고 어떻게 공부했냐, 무슨 과 갔냐, 뭐 점수, 뭐 학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니까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네, 그쪽으로 가고 나중에 졸업하고 어디 식당을 갔는데 걔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콜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가기도 갔고 또 그런 알바도 계속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되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덜 짜게 먹기. 그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게임도 하면서 막 재밌게 이제 했는데, 그날 이제 그때 말했던 햄이 딱 급식에 나온 거예요. 비엔나 소시지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덜 짜게 먹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맨 끝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니들이 이거 이런 걸 다 지키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좋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뭐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니네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얘네들 역할을 하니까 그걸 많이 먹으면 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애들 급식을 했는데 그 한 반이 그날 또 모든 야채 스틱을 제가 주는 날이었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야채 더 먹게 하려고 맨날 야채를 종류별로 잘라가지고 스틱 주고 그랬거든요. 한 반이 이렇게 쭉 갔는데 그 반이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뒤로 쭉 한 반이 다시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채를 다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보시면서 와 애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놀랐어요 솔직히. 한 반이 갑자기 갔다가 쭉 가는 거예요. 다시 뒷걸음 쳐서. 그래서 야채를 다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그게 나의 편견이었구나. 애들이 야채를 싫어하고 건강에 관심이 없고 이런 거 진짜 아니구나. 애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 대상으로 해서 영양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몸무게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키에 중점을 줘서 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키 클 수 있어. 야채도 더 먹고 잠도 더 일찍 자고. 저도 식습관 많이 고쳤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저는 엄마 영양사로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장점. 네, 그거 진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양사 이게 왜 되셨어요? 물어보면 요리를 좋아해서요. 인터뷰 보면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쌤들 보면 저는 정말 편식 진짜 심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맞아요. 가정의 분위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가족 단위 교육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가정교육이 1차 사회화니까 가정교육이 되어야 2차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주제, 일하면서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나만의 팁이 있다 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이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여행도 좋아하고 하니까 구분을 하니까 오히려 좀 막 여행 가야 되는데 나 일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사실 노트북을 다 챙겨가지고 여행을 가고 뭐 비행기 뜨기 전에도 뭐 일하다가 뭐 비행기 안에서도 뭐 일하다가 이렇게 사실 지내는데 저는 이게 이제 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마음이 편해서 난 이래 자기 위로 그렇게 저는 멘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분하면 진짜 쏟아붓고 막 놀려고 해도 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막 그냥 넉다운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게 더 강해져서 그래서 약간은 이제 30%는 남겨놓고 30%는 놀러 가가지고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게